순천시 자원순환센터가 가동을 멈췄지만 여전히 해법은 불투명합니다. 설립 결정과 수요 예측까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시설이 골칫거리로 남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체험시설로 기대를 모았던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고 정부 역시 비협조적이어서 혓삽을 뜨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농가 감소와 수익 개방 확대란 이중고로 한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위탁 사육과 사료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광양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를 직접 방문해 건의사항을 전달한 가운데 이번 달 말 발표될 대학 역량 2단계 평가 결과도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가 가동 중단 12일째를 맞았지만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공적 재원이 투입돼 건립됐지만 지금은 돈만 먹는 골칫거리로 전락했는데요. 근본 원인과 속사정을 박광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국비 250억 원을 비롯해 모두 770억 원이 들어간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불과 4년 만에 멈춰버린 직접적인 원인은 설비 연료비의 체납이지만 속사정은 그야말로 난맥상입니다. 먼저 생활 쓰레기를 가공해 고체 연료로 재활용하는 핵심 기술 자체가 습기 많은 한국형 쓰레기에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국비 지원을 기반으로 사업은 착수했지만 가동 초기부터 효율은 예상을 크게 밑돌았고 매립 공간만 급속도로 소진돼 갔습니다. 폐기물 가져와서 30%밖에 처리 안 되는 시설을 뭐하러 몇백억을 들여서 만드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정책이 실패했고 순천시가 테스트 베드가 된 겁니다. 운영사가 설립 당시 예상한 하루 쓰레기 처리량은 170여 톤. 하지만 실제로는 110톤 정도에 머물러 고질적인 손실을 자초했고 한 달에 3억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는 돈 먹는 하마가 돼버렸습니다. 게다가 소각장에 판매할 예정이었던 고체형 연료가 미세먼지 유발 물질로 분류돼 판로까지 막히게 됐습니다. 아웃풋으로 해 넣는 고형 연료 자체가 이거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그거를 또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생산을 해봐야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죠. 운영사는 근본적 정상화 방안은 고사하고 당장 공장을 다시 돌리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 각종 연체 대금이 수억 원대지만 6개 출자사들은 계속되는 적자에 지쳐 지난 3월부터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순천시는 계약 불이행을 들어 과태료 부과와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운영사는 시당국의 정책적 배려만을 요구하며 방관반, 하소연반의 입장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의 책임에 대책까지 고심해야 하는 순천시도 난처한 처지입니다. 당장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될 물량이 기존 쓰레기 매립장에 전량 매립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되면 그야말로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좀 보류해놨던 거지만 지금에 와서는 긴급하게 매립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추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방식의 유지가 의미가 있는지부터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상황. 지역 쓰레기의 처리 방식에 대한 시민적인 공론화의 과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순천 자원순환센터를 어떤 식으로 수용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논의가 많이 이루어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도 오히려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린 자원순환센터. 이렇게 된 배경과 책임 소재를 이제는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남 해역에 발령된 고손 경보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공 등량만에 발령된 고손 경보가 오늘로 8일째 이어지고 있으며 전남 고흥 거금도 서쪽부터 경북 영덕까지의 고손 경보도 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원은 제14호 태풍 야기의 경로가
당초 예상과 달리 서쪽으로 치우치면서 수온 하강이 발생하지 않아 고수온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지금까지 도내에서 74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해 3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까지 도내 438개 축산농가에서 닭 64만 9천여 마리와 오리 9만 6,500마리 등 가축 74만 7천여 마리가 폐사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30여억 원, 지급된 보험금은 7억 1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별로는 나주시가 7억 8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고 순천 4,200만 원, 여수 2,800만 원, 고흥 2,400만 원 등이며 광양시는 아직까지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 속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벌집 제거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접수된 도내 벌집 제거 출동 건수는 모두 3,200여 건으로 대부분 여름철에 집중됐으며 벌쏘임 환자도 1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방본부는 고온 다습한 날씨로 벌들의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신고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가 폐막한 지 어제로 6주년이 됐지만 사후 활용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특히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은 특별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 내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부지입니다. 여수시는 올해 상반기 안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교육원 건립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박람회장 사후 활용 주체가 공기업과 민간 투자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를 사업 시행자에 포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발의됐지만 지방선거 등 크고 작은 이슈에 밀려 8개월째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현재까지 50억 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하고 건물 설계까지 마친 여수시는 여전히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공사비 증액 요인은 분명히 조금 있습니다. 약 1년에 한 2-3% 정도의 공사비 증액은 발생하지 않을까.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다 국정감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연내 통과마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기재부까지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엑스포 부지 내 이런 사업 시행자가 국립, 즉 국가가 되어야지만이 국립해양지사과학관도 진행이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재부를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지지부진한 논의와 정부의 발목 잡기에 학생들의 해양 안전 교육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박람회장 사후 활용마저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가 교육부를 직접 방문해 지역 대학 정상화를 건의했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과 의장 등은 오늘 교육부를 방문해 이달 말 결정되는 대학 역량 2단계 평가에 앞서 광양보건대 등 지역 대학 정상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앞서 광양시는 전라남도의 광양보건대 도립대학으로의 전환을 건의했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 지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이번 달 국제행사 개최를 앞두고 사전 예약을 실시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17일부터 닷새 동안 시내 일원에서 열릴 세계 동물영화제 개최에 앞서 40여 편의 영화를 초청해 상영한다며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사전 예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또 30일부터 나흘 동안 국가정원에서 열릴 국제교양학축제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무료 예약 사이트를 운영한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네, 노령화에 따른 축산 인구 감소와 수입 개방으로 국내 한우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그 선결 과제를 문현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내 한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쇠고기 수입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 사상 처음으로 40만 톤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입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진을 주로 먹기 때문에 그 국내 한우 가격이 좋으면 좀 더 공세적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개방과 FTA 체결은 한우 농가 감소로 이어져 지난 2000년 29만 가구였던 게 지난해 9만 9천 가구로 줄었습니다. 한우 농가의 노령화율도 40%를 넘기는 등
한우 기반이 위협받으면서 축산 현장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합의 졸림맞이 위태로운 한 축협은 송아지 위탁 사육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지키고 매출과 고용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님들이 소를 2마리를 사주면 우리 직원들이 소를 잘 키워서 이익 배당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후계 농해까지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에서 소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관리하는 사물 인터넷을 도입했고 혼합 발효 사료 TMF를 개발해 사료 급여 횟수를 하루 한 차례로 줄였습니다. 한우 공동 브랜드로 수입산에 대응하고 해외 시장 개척에도 나섰습니다. 한우 농가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고흥군이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검증단 구성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최근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약 체결, 이행평가는 물론 공공개혁과 군민화합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할 군민참여 청렴검증단을 운영하기로 하고 다른 시군의 조례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그러나 앞으로 추진될 혁신위원회 활동과 유사한 데다 이로 인해 군의회 논의 과정에서 타당성 확보 논리가 빈약할 것으로 보고 혁신위원회 한개 분과로 운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오는 17일부터 이틀 동안 이순신 장군 유적지를 중심으로 문화재 야행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보수공사 중인 진남관 투어와 이순신 장군 그림전, 전라좌수영 야간 출정식 등 모두 8개 주제로 나누어 펼쳐집니다. 여수시는 지역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0월에도 문화재 야행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광양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시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지난 10일 주택가 주차 절도범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 검거하는 등 연간 750건의 범죄, 쓰레기 무단 투기를 적발해 시민들의 안전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4월에 개소한 광양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900여 대의 CCTV를 관제요원 17명이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조계산 도립공원 탐방로 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산림청과 협조해 공원 내 탐방로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며 계단 설치와 배수로 정비 등을 마무리해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1979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조계산은 송광사 등 문화유적과 함께 유명 계곡과 폭포 등이 위치해 있어 해마다 5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추경 예산안을 포함해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본 예산보다 1,600여억 원이 증액된 1조 2,900여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순천시에 혈세 낭비가 없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회는 시민들을 위한 폭염 대책 마련과 함께 동물영화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당부했습니다. 정의당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깜깜이 예산으로 논란이 되어온 특활비 폐지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미 편성된 업무 추진비를 증액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남도당은 또 그동안의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와 함께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평가에서 도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성적을 거둬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6,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 상반기까지 집행 대상에 5조 3,582억 원 가운데 3조 5,766억 원을 집행했습니다.